자, 반갑습니다. 자평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권 1입니다. 이게 이제 자평진전이 제 이제 네이버 밴드에 어, 법양 사주명리학 성명학 연구회라고 있죠. 거기 이제 표지에 있는 그 책이 제가 적은 책입니다. 공주로 되어 있는데 그 강설 부분은 거의 제가 다 적은 책인데 그 책이 지금 이제 절판이죠. 절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품절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인쇄를 안 하고 새로 개정판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어,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 가지고 영광도서, 부산의 영광도서에서만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개정판이 나오면 그것도 인터넷 영광도서에서만 팔 겁니다. 그리고 뭐 오프라인 쪽에서는 뭐 제하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구매를 하면 되니까 나머지 다른 쪽 분들은 그냥 전부 다 인터넷 영광도서에서만 판매할 건데 아직 개정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일 저 일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아직 준비 중인데 곧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제 자평진전은 제가 요 앞에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월요일분야와 지장간의 구분, 강약과 왕세의 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 자평진전은 본래 격국을 논하는 책입니다. 그죠? 격국을 논하는 책이기 때문에 격국론에 있어서는 자평진전을 제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뒤에 뭐 기세론의 적천수 천미류나 공통보감료의 조우로는 물론 연해자평부터 해서 삼명통해, 명리정종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다 조금씩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를 내가 어떤 걸 주로 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통변론에 있어서 사람들만의 각각의 스타일이 좀 다르죠. 예, 다르기 때문에 어,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틀렸다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적어도 이제 격국론에 있어서는 자평진전을 제대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제 논리죠. 그리고 이 자평진전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시중에 번역책들이 많고 그 중에 강서를 이렇게 몇 개 달아놓은 책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권 정도 있습니다. 세 권 정도 있는데 한 권은 자평진전에 있는 원문 명조 말고 자기가 임상한 명조들을 막 이렇게 넣어 놓으면서 기세론으로 막 풀어버렸고요. 한 권은 강서를 해놨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근데 기초적인 부분에서 틀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평진전 강서를 달아놓은 책은 제 책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직 이제 개정판이 안 나온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자평진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기초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원서를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번역책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원서 한번 본 것만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원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1장 한번 오늘 볼게요. 자, 논 식간 12지지, 식간과 12지지를 논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천지지간의 일기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일기가 있을 뿐인데 유유동정이 있어서 오로지 동정이 있어 가지고 수분 음양 마침내 음양으로 나누어졌다. 자, 이제 제가 분자에 파란색을 쳐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정과 음양에 빨간색을 쳐놨죠. 그리고 유노소가 있어서 노소가 있어가지고 그죠? 수분 사상 마침내 사상으로 나누어진다 하고 또 분자에다가 제가 파란색을 해놨죠. 그리고 사상에다가 빨간색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노자라는 것은 극동극정지시다. 그죠? 동이 극에 이르고
정이 극에 이른 때를 말하고 그래서 태음과 태양이 되고 소자라는 것은 초동 초정 지제다.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멈추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음과 소양이라고 한다. 소음과 소양이 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음량은 뭐로 나눠진다고요? 동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제가 이 제일 기초 시간에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명리학에서 음량은 뭐다? 보통 음량은 남자 여자 크다 작다 뭐 이렇게 강하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는데 높고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명리학에 있어서 음량은 뭐라고요? 동정입니다. 예.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동정에 따라서 음량이 나누어지고요. 자, 여기 노소도 보세요. 노소도 음, 보면 노라는 거는 동이 극에 이르는 거, 정이 극에 이르는 거고 소라는 거는 동이 시작된 거고 정이 시작된 거니까 결국 동정이죠. 그죠? 동정의 테두리 안에서 극에 이르렀느냐,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노소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 사상도 노소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분할을 하죠. 그래서 나눌 분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기에서 음량으로 나누어지고 음량에서 사상으로 나누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오행이 되는데, 자, 이 음량과 오행은 본래 따로따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말에 음양과 오행이 합쳐지는데 본래 이 1기에서 2기 사상으로 나누어진 이 형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8개, 64개로 발전하는 분화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개념 수단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음양하고 오행은요. 그 흔적이 여기 있죠. 나중에 그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송대 유가에서 주령계의 태극도설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음양은 오행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생의 의미로 음양에서 오행이 생기는 걸로 포섭하는 관계로 결정을 내고 그게 신유가 그러니까 성리학의 기본 사상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심효점 선생은 이걸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과정은 아시겠죠. 그리고 음양이 그게 음양이 노소에 의해서 태양과 태음 그 다음에 소양과 소음으로 분화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사상의 관계까지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유시 사상하고 사상이 있고 이오행 구어 기중이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 구. 자, 여기는 갖추어진다는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는 분화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행은 어디에서 갖춰진다고요? 사상에서 갖추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상이 있고 오행은 그 가운데 갖추어진다. 어디 가운데요? 사상 가운데에서 갖추어진다고 해놓고요. 자, 수라는 것은 태음이고 화라는 것은 태양이고 자, 이거는 뭡니까? 극정지시에 되는 거고 이거는 극동지시고요. 얘는요. 초동지제에 해당되겠죠. 얘는요. 초정지제에 해당됩니다.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극동, 극정지시. 극동지시에 해당되는 것은 태양이고 그죠? 극정지시에 해당되는 것은 태음이고 그거는 수입니다. 그죠? 자, 초동지제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소양이 되고요. 초정지제에 해당되는 것은 소음이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목이라는 것은 소양이고 금이라는 것은 소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태음이 수였죠. 그죠? 태음이 수였는데 그 다음에 소양의 단계 목에서 이거는 뭐였습니까? 태음인데 극정이었죠. 가장 고요함이 극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만물은 극에 이르르면 즉 반대 방향으로 간다, 변한다 이런 의미를 물극 적반, 물극 적변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정인 상태에서 이제 초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목이에요. 그죠?
이제 초동 다음에는 그 동이 점점 더 활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극동의 단계로 가겠죠. 극동의 단계가 화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동이 극에 이르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정해야 되잖아요. 초정의 단계가 여기 금이 되죠. 요게 이제 요 사상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라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것은 음양, 노소인, 목화, 금수가 충기, 조화를 이루어서 응결된 바가 토가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를 충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충기는요, 우리가 중국 고전을 쭉 뒤져보면 노자에 나옵니다. 노자에 나오고요. 회남자에도 나오는데 이 회남자 제가 기억하기로 회남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회남자에서는 이 노자의 말을 인용을 한 그거 노자의 개념이 그대로 충기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뭐 천생일 뭐 이거 있었나요? 천생일이었습니까?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만물 부엄이 포양, 충기 위위화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하자면 일기가 어떻게 해요? 일기가 뭐로 음량으로 바뀌는데 그 음량으로 바뀌게 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동정 때문에 바뀐 겁니다. 동정에 의해서 일기가 음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동한근은 양이고 정한근은 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급 시간에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음양은 동정이다. 여러분들 명리학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기초부터 가벌병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통변 단계에 이르기까지 음양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동정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 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본다는 것은 음적인 명을 그죠? 이 음적인 명을 그죠? 동적인 운에 대입하는 거죠. 그죠? 이 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연월일시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안 변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죠. 어떻게 해요? 연월일시가 흐르고 대운이 흐르고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게 우리가 운명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죠. 그 자체가 그냥 음양이에요. 모든 것들은 음양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에서 음양은 동정이다. 그리고 오행은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생장화수장이다. 목화토금수를 아는 것은 기본이고요. 생장화수장으로 알아라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결국 오행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읽는다는 말은 하나는 사주, 명이라는 것은 음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그 운명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는 게 우리가 명리학이죠. 예, 그래서 동정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자, 이게 다시 이제 사상으로 사상은 또 어떻게 바뀐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노소라고 했죠. 노소도 마찬가지로 결국 동정이었습니다. 그죠? 극동 극정지시와 초동 초정지세라는 것은 결국은 동정이었죠. 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노라는 것은 우리가 극동 극정지시라고 했고요. 이게 태음 태양이라고 했죠. 태음은 수가 되고 태양은 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소자라는 것은 초동 초정지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소양과 소음, 소음과 소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목과 금 그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수는 태음이고 화는 태양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목은요 소양이고 금은 소음이다. 이렇게 사상이 갖추어지는 거죠. 사상이 갖추어지고 토라는 거는 음양노소인 목화금수가 충기. 이 충이라는 거는 부딪힌다, 비운다, 뭐 이렇게 뭐 격발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개념도 있지만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금수가 다 뒤섞여서 조화를 이룬 그 기운이 응결된 것을 토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된 책에 음양노소와 목화금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음양노소인 목화금수죠. 음양이 노소로 구분되면 전부 목화금수로 아까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연결된 거를 충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표로 보기 좋게 해보면요. 천지의 일기는 그죠? 일기는 우리가 동정으로 그죠? 작용을 해서 어떻게 분화된다고요? 양과 음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고요. 이거는 다시 어떻게 해요? 노소의 작용에 의해서 다시 또 분화가 되죠. 사상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동인 소양, 극동인 노양이 태양이죠. 자, 그다음에 초정인 소음, 어, 극정인 노음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면서 자 노음 곧 태음은 수가 되고요. 소음 곧 초정한 거는 금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노양 태양 곧 극동인 것은 화가 되고요. 태양인 그 다음에 소양 초동한 거는 목이 되고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충기로서 연결된 바가 토인데 이거는 여기서는 전부 분화의 개념이었는데 여기서는 갖추어진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아까 그린 표가 설명드린 게 우리가 이렇게 목화금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시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추나 추동이 그죠. 춘하 추동 이렇게 사시의 개념이 나타나고 이 토의 배송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사방의 개념이 나타나면 중앙의 기준점은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그죠? 그래서 그게 곧 오방의 개념. 그래서 거기서 오행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본래 우리가 음양과 오행은 그 발생한 지역이 다릅니다. 그죠? 음양은 어디 있어요? 중국의 남방지방, 초나라 지방에서 나타났고요. 오행은요, 우리 옛날에 고구려하고 살았던 위나라, 제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그, 옛나라, 제나라, 그 산동반도 위쪽입니까? 하여튼 고기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거기가 이제 직하학파라고 유명한 그 학파가 있었죠. 직하학파. 그 제나라의 직하학파가 중국 사상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직하학파에서 추연도 아마 직하학파에 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오행이라는 거는 처음에 나온 거는 인간이 사용하는 아주 소중한 5가지의 이 제목할 때 제자 있죠? 여기서 나온 거고 음양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태양이 비친 거를 양이라고 하고 태양이 구름에 가려진 거를 음이라 하고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 발전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게 전국시대의 혼란상에서 이렇게 뒤엉켜면서 이론이 섞이죠. 서로가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나면서 사상적인 교류도 같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음양과 오행이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음양을 상위 개념으로 놓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 목, 화, 금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곧 사시의 개념하고 같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죠. 자, 토는 충기로 가운데 있고 이게 나중에 결국은 장하라는 개념으로 여기 미토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각 계절이 끝에 그죠? 사계의 계절이 끝에 가가지고 진술충미로 12지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죠. 예. 요 과정이 완전하게 오늘날 쓰이는 음양오행의 개념이 쓰일 때가 후한 때의 백호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거의 그때가 200년이니까 BC 한 400년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한데 그러니까 전국시대로까지 따지면 더 되겠죠. 예. 고 언저리 주연이가 나타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전한 후한 요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 동안이니까 400년이 넘겠네요. 그 과정 동안 이 음양오행도 계속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융화를 해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사시가 12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맹중계의 개념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 계절이 90일씩 이렇게 사시가 배정이 됐다가 어, 이 맹중계로 나누게 되니까 이게 30일, 30일, 30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나누게 되고 결국은 이 90일을 각각의 90일들을 그죠? 각각의 90일들에서 토를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이게 전부 목화금수였잖아요. 사시의 개념에서는. 근데 이 토들을 18일씩 배정을 한다는 거죠. 18일씩 배정하니까 90에서 18을 빼니까 72일. 그죠? 그리고 이 18을 곱하기 4를 하니까 72일. 그래서 오행이 각각 72일씩 해가지고 360일의 과정을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죠? 자, 요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절기는 이거는 뺄게요. 지금 자평진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절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4립 2분 2지. 이거 공통보감 쪽에서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통 뭐 명리할 때 조우는 겨울하고 그 여름에 많이 쓴다고 하는데 공통의 논리도 일견 합리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기가 그죠? 음양, 그 다음에 사상. 사상이 곧 여기 충기가 여기 갖추어지니까 여기 같이 여기서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상 안에 곧 오행이 있고 식간 12지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사시에서 이 토의 처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오행으로 이 오행이 되는 과정에서 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들하고 연결되겠죠. 주도니의 태극도설에서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수하 목금 토를 낳는다 해가지고 생의 의미로 그죠? 만들어놨죠. 오행은 음양이 생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생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정통 철학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작의 기본 논리죠. 음양은 음양이 오행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자 도덕경에서 아까 제가 천생일이라 했습니까? 도생일이네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에서 만물 부엄이 포양.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아가지고 충기 이위하다. 충기가 어떻게 해요? 조화로운 기운이 된다. 예, 충기로서 조화로운 기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충기라는 말이 도덕경에 나옵니다. 이게 세월을 흘러서 자평진전에서 심여점 선생이 충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토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는 만물에다가 적용을 시켜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심여점 선생은 이 충기를 갖추어진다는 의미의 구자를 가지고 사상 안에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죠? 예, 충기를 가지고 와서 생의 의미가 아니고 오행은 사상에서 그 자체로 갖추어지는 논리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 제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해놨죠. 심해첨 선생은요. 그래서 음양과 사상은 이 분자를 썼죠. 일기는 동정에 의해서 음양으로 천지지간의 일기인데 그죠? 유유동정하여 수분 음양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죠? 분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또 나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노소가 있어가지고 수분 사상으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노라는 것은 극동 극정 지시고 소라는 것은 초동 초정 지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분이었는데 그죠? 심해점 선생은요. 나중에 오행은 사상에서 갖춰진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평진전 이 1장에 심여첨 선생의 철학적인 사상이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양과 오행에 관한 생각들이 그죠? 자, 여기 이제 직학파하고 제가 설명해 놨는데 이 직학파라는 책도 있습니다. 직학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중국 사상에 관한 얘기들인데 여기 이제 여기 연나라 제나라 있죠. 예. 이때가 이 지역은 이 물산이 굉장히 풍부했던 나라고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살았던 지역. 지금도 그렇다고 하죠. 예, 그런 지역입니다. 해산물과 물산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학파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사상을 논하고 천하의 도를 논하도록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오행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음양이 나왔고요. 자, 이 지역에서 그죠? 이 지역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역, 강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시대에 이렇게 뒤섞이면서 전란통의 문화가 뒤섞이는 거죠. 사상이 뒤섞이는 거죠. 사람이 뒤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이 나오게 되는 융합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반합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 보습되는 음양오행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제가 얘기 드렸듯이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한나라 제국을 세우죠. 세우고 나니까 중국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없었대요. 몇 명에서? 6천만 명에서. 전쟁통에 4천만이 죽은 거예요. 3명 중에 2명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이때의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사시의 개념에서 왕상효수사가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동영상 보셨죠? 지장간과 원률분야의 구분에서 이 사시에서 이 사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오행의 상태, 기의 활동성을 읽어내는 게 왕상유수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면 목이 어떻게 됩니까? 상이 되고 봄이면 목이 어떻게 돼요?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과 비견을 왕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왕상을 우리가 왕이라고 했고, 그죠? 휴수사를 쇠라고 해가지고 왕세 이런 식으로 읽었잖아요. 자, 12지지는요. 이 사시의 개념이 아까 맹중계로 12단계가 나오니까 12운순이 그냥 나온 거죠. 그래서 12지지에 따른 아까는 사시에 따르는 거였는데 12지지에 따른 오행의 기적인 활동성을 읽은 게 12운성의 초기 단계 1단계. 그 다음에 이 천간의 오행도 식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분화가 되거든요. 음양과 오행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12지지에서 10간의 천간의 기운들, 그 기운들의 활동성을 읽은 게 12운성의 두 번째 단계, 더 발전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상휴수사에서 사시에서 보는 왕상휴수사 왕세의 개념에서 자 12지지 1단계, 12지지 2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순음력, 제가 어제 그 동영상에서 자평 삼명 통변 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해자평, 명리정종, 그 자평진전 쭉 그 흘러가는 그 모양들을 보여드렸죠, 그죠? 예,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명리 이론이 발달되는 과정을 보면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떤 뭐 지진이 일어나서 단층이 확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이런 형상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쭉 이론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사상이라는 게 본래 그래요. 예, 쭉 반영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명리학의 입태론 이런 것들도 왕충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왕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운명은 어, 부모의 정기가 그죠? 엄마의 그 모태에 입태되는 순간 하늘이 묵별들의 기운이 들어가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고법사주에서는 입태를 굉장히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주라는 건 태월 일시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 개념을 누가 만들었어요? 왕충이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왕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우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는데 정말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죠?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실력도 없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 좋은 부모, 좋은 백줄로 자기보다 먼저 출세해 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비분간개했죠. 그래서 이 사람 논영이라는 책에 보면 공자도 비토를 하고 뭐 맹자도 비토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사상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베이스가 깔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명리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환경,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가 송대 일간 위주의 사주가 나온다는 것도 또 한편 다른 문화사적으로 볼 때는 수나라에서 과거제도가 제일 처음 생기고요. 그게 이제 제대로 안 서이죠. 음서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형식적인 과거제도가 있었지만 송대 와가지고 문치주의가 확 펼쳐지면서 실질적으로 과거제도가 확립이 되거든요. 이 확립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의 가문보다는 또 한편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보다는 일이 중요해지는 거죠. 연은 누굽니까? 조상이죠. 일은요, 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일관이주의 사주학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송대 과거제도의 문화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이론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하고도 같이 엮어서 볼 때, 이 왕상휴수사와 12운성이 전개되는 과정도, 음양에서 사시, 사시에서 오행의 기운을 잃는 거하고, 12지지에서 오행의 기운을 잃다가 12지지에서 식간의 기운을 잃다가, 그게 이론이 전개되는 과정이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심여첨 선생은 그걸 그대로 읽었는데, 그 전에, 누구요? 어, 자평진전의 유백원, 그죠? 그 다음에 임철초, 설하고 이런 쪽으로 이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식간의 12운성이라고 안 하고 오행의 12운성을 읽고 있잖아요. 이론의 발달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단계에 머무른 거죠. 예. 이런 것들은 떻게 여러분들이 이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론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죠. 예. 자, 이거는 아까 본 모양 같은데, 그죠? 충기, 예, 소양, 태양, 소음, 태음. 자, 이거는요, 초동이고, 그죠? 극동이고, 초정이고, 극정이고, 그게 그대로 순서대로 도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토가 어떻게 분산된다고요? 사계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계절이 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환절기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충격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충격의 작용. 융화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수, 목, 화, 금이 돼버리니까 그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 이 자리가 어색해지죠. 그래서 이 토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토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계절이 흘러가는 그 변화를 나타내는 원일 분야 안에서 오중에 기토가 들어가고 그죠? 미의 기토와 신중에는 기무인경이라는 글자를 다 넣어놓죠. 기토를 꽉 넣어놓는 거예요. 기토가 변화를 시키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화생금인데 가운데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토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그 찰나적으로 탁 넣어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전에 이렇게 여기 가운데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돌렸죠. 이건 하도에서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돌리는데 5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장하라는 개념을 넣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렇게 넣고 나니까 여름과 토, 그러니까 화와 토의 그 날짜의 배정이 나머지 글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궁리해낸 게 각 계절의 끝에 토를 넣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여시춘추, 그죠? 춘추불로, 회남자, 백호통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개 과정을 거쳐서 백호통에 이르러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자충이묘 진사오미 신유수료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단계를 가집니다. 자, 유시오행 이언을 자, 오행이 있는데 하이 우인 또라는 말입니다. 왜 식간 12지가 있느냐? 그죠? 이런 오행이 있는데 이렇게 오행이 있는데 어째서 또 식간과 12지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거는 어문할 때 나타내는 이야기. 그래서 되게 뭐 있다는 말이죠. 음양이 있고 그죠? 음양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행이 생한다. 여기는 또 생이라고 적었죠. 그죠? 예, 또 생이라고 적었어요. 아까는 분명히 구라고 적었는데 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심여첨 선생은 청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그다음에 원, 명, 청 이렇게 되나요? 예. 이렇게 되는데 청대는 1776년에 심여첨 선생이 이 자평진전 그러니까 자평진전 책이 인쇄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후기인데 그죠? 그때는 진짜 엉뚱한 소리 하면 거의 사문난적으로 몰아갖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심여춘 선생은 여기다 구라는 글자를 적어놨는데 뒤에서 또 다시 생이라는 글자를 적어놔가지고 이 후학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 부분 설명은 분명히 구가 맞죠, 그죠? 예. 저는 그 충기의 개념에 저는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예, 토가 오행을 그러니까
음양이 오행을 생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행지 중에 가교 음양이다. 그러니까 오행 안에 각각 음양이 있기 때문에 식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으로 이제 논하건대 가벌이라는 것은 그죠? 가벌은 그죠? 자, 목지 음양여다. 목의 음양인데 갑이라는 것은 을의 기고, 을이라는 것은 갑의 질이다. 기와 질을 갖고 자, 이 체용을 갖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그 플렉탈 구조라는 거 있죠. 제가 논문 적을 때도 활용했는데 이 플렉탈 구조 이, 이 삼각형 안에 보면 또 삼각형이 들어가 있고 또 삼각형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삼각형인데 그죠? 이게 보면 삼각형이 4개가 이렇게 크게 보면 분리되고 이 안에 보면 또 삼각형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안에 삼각형이죠. 똑같은 구조로. 그래서 우리가 천간과 지지 사주의 구조에서 보면 천간이 이렇게 나눠지면 천간은 양이잖아요. 그죠? 지지는 음입니다. 그죠? 음인데 이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있습니다. 전부 양이라고 보죠. 어디에 비해서? 지지하고 대비해서. 그렇지만 이, 이 안에서 보면 또 갑병 무경임은 양이고 을정기신계는 음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양 중에 안에 또 음이 들어가는 글자가 또 있죠. 그러니까 체와 용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 체 안에서 다시 서임으로 용으로 작게 보면 또 분화돼서 음양이 또 있고 그 안에서도 또 음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갑월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우리가 갑병 무경임을 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도 또 음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가 양이고요. 얘가 음이고 얘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모양을 갖고 있죠. 그죠? 태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도 또 얘도 음양을 나눌 수 있죠.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말 됩니까? 얘도 음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다. 상대적으로. 음 중에서도 또 음양을 나눌 수 있고 또 음양을 나눌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얘는 전체적으로 양이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을정기신계하고 비교해서. 자, 가물병정 무기경신인계는 전부 양이다. 어디에 비해서? 자초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지지하고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와 질로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죠.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형질, 눈에 나타나는 형체를 갖추고 있는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도 나누고 막 구분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 요런 개념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의 기고 을은 갑의 질이다. 그죠? 그래서 제천이 생기 자 하늘에 있어 가지고 생기가 되어 가지고 이 유행어 만물자 자 만물에 유행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갑이고 자 제지 땅에 있어 가지고 만물이 되어서 이 성자 생기자는 을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생기를 받아들이는 애는 또 을이다. 땅에 있어 가지고 자 갑과 을은 전부 천간에 있는데 그죠? 이걸 분리를 해 가지고 구분을 해서 갑은 양, 을은 음으로 나누고 주고 갑은 기, 을은 질로 나누고 기는 양이고 질은 음이니까 기는 하늘에 있고 질은 땅에 있고 그렇게 또 구분한 거예요. 복잡합니까? 예. 예, 쉽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 또 세분하면 그것을 또 다시 나누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 그죠? 자, 생기지 삼포자는 생기 중에서 아까 생기가 뭐라 했습니까? 갑이라고 했죠. 그죠? 그 중에서 삼포자 이 흩어져 퍼진 것은 갑 중에 갑이다. 아까 갑이 생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갑 중에서 또 나누가 그 중에 또 양적인 것 갑지 갑은 생기지 삼포자라고 했고요. 자, 이 생기지 응성자 생기가 응결되어서 이루어진 것들은 뭐요? 갑지 을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을은 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아까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을은 또 질이라고 했잖아요. 생기하고 대비해 가지고. 근데 그 을도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만물지 소이유 지업자는 그죠? 만물이
만물이 자 지엽 이 가지와 잎을 가지는 소위 까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까닭은 을지갑 을의 갑 때문이고, 그죠? 또 만목지 지지염렵자는 자 만목의 지엽을 지지염렵으로 더 세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지지염렵자는 만물이라고 했는데 만목으로 이렇게 만물 중에 목으로 좀 포커스를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을지을이다. 이렇게 갑지갑과 갑지을, 을지갑과 을지을 이런 식으로 또 나눴네요. 자, 이거는요 자평진전 전체에서 볼 때 선생님들이 그냥 개념만 대충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 생각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를 막 파고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방, 기, 위, 갑하여는 자, 바야흐로 갑이 되는 것은 그죠? 자, 을지, 기, 입이 자, 을의 기는 이미 갖추어진 것이며 급기, 위, 을하여는 자, 급은 뭡니까? 어디에 이르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을이 됨에 이르러서는 을이 됨에 되다는 의미거든요. 됨에 이르러서는 자, 갑의 질이 이미 견고하다. 그죠? 갑의 질이 이거는 곧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시 갑을 하여 자 이거는 갑을이 있어서 이 목지엄량은 구이다. 그래서 이러한 갑을이 있어서 목의 엄량이 갖추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목의 엄량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자, 이 청가는 양, 지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는 양은 뭐다? 동이고 음은 정이다. 이 논리가 중요합니다. 동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공통하고도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갑병무경임을 양적으로 보고 을정기신계를 음적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양적으로 음적으로 보고 동정을 갖고 보죠. 그래서 위쪽을 형이 상학, 밑쪽을 형이 하학. 이걸 정신, 육체, 물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 구체적인 현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보고 있죠. 그 정도만 봐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자평진전 처음부터 사람들을 좀 주눅들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처음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 처음에 1-1장에서는 충기하고 이런 좋은 말들을 딱 넣어 구자하고 분자하고 아주 그 기본적인 철학 사상을 확 심어놨다가 뒤쪽에서 막 갑지갑 갑지열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주눅들게 해버리네요.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이 보규 인묘냐? 왜 또 인묘가 있느냐 이거죠. 그죠? 인묘라는 것은 그죠? 또 갑을 분음양천지 이은지자다. 자, 갑을은 인묘라는 것은 그죠? 또 갑을과 함께 이 함께 또 갑을과 함께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음양과 천지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 갑을은 자, 인묘는 갑을과 같이 또 음양과 천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을이 분음양하면 저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인데 그죠? 자, 이거는 목지행어천 위음양자다. 자, 이거는 어디서 행어천 하늘에서 그죠? 목이 하늘에서 행하면서 음양을 음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인묘를 음양으로 나누면요. 인이 양이고 묘는 음인데 이거는요. 목이 어디요? 존호지 땅에 있으면서 그죠? 음양이 되는 것이다. 목의 음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 그러면 양이 인이 되고 음이 묘가 되고 각각이 또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갑을 인묘를 통합해 가지고 음양으로 나누어 보면 그죠? 자, 갑을은 양이고 인묘는 음이다. 청가는 양이고 지지는 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지, 재, 천, 성상
자, 하늘에서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상과 형으로 구분했죠. 아까는 기와 질로 구분했습니다. 그죠?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네요. 자, 갑을행호천하면, 자, 갑을은 하늘에서 유행을 하고 인묘는 수지하면, 인묘는 그것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갑을의 기운을 인묘에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묘 존호지하면, 자, 인묘는 땅에서 그 존재를 하면, 자, 갑을이 시언하나니, 갑을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를 기운을 베푼다. 그러니까 서로 하늘 천간과 지지에서 그 기운들이 서로 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거로, 자, 갑을은 여장관이고 갑을은 장관과 같고 인묘는 여해관 지방. 자, 인묘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그 관할하는 그 지방에 해당되고 이 갑을은 그 관의 장에 해당되고, 그죠? 갑은 록어인, 갑은 인에서 록을 하고 을은 묘에서 록을 하니, 그죠? 부관지 제군하고, 자, 부관이 어디에요? 제군에 있고 군에 있는 거하고 같고, 현관이 읍에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각각이 시 1월 시행한다. 어떻게 해요? 1월의 지령, 그죠? 1월의 지령, 한 달 동안의 령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죠? 뜻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가벌은 제천 하늘에 있고, 그래서 가벌은 하늘에 있어서 고로 동해서 불거, 그죠? 이 뭐 그는 뭡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동의불거가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가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계속 동한다.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천간은 양이고 양은 동이다. 그죠? 동에서 머물지 않고 건인지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을 세우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을 세우는 달은 어째서 반드시 갑이냐? 그죠? 또 금묘지열은 어째서 반드시 어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인을 세우는 달은 반드시 갑이고 뭐라고요? 묘를 세우는 달에는 반드시 어리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천간은 계속 돌고 돌죠.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임인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갑인 이렇게 올 때 그게 근인 세우는 달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인묘는 제지 땅에 있고 고로 지 멈춰가지고 이 불천, 이 천, 천도한다 뭐 우리가 변천한다 할 때 움직인다는 의미거든요. 옮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묘는 지지는 우리가 인월달, 묘월달, 진월달 안 움직이죠.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천간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은 비록 이거 바꿀 역이죠. 역. 이게 시올리자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갑은 비록 바뀌어 이렇게 변화하게 들더라도 월은 반드시 건인이다. 건인이다. 우리가 갑은 우리가 갑인도 있을 수 있고 갑진도 있을 수 있고 갑오도 있을 수 있고 갑술도 있을 수 있고 계속 변하죠. 그리고 인월달에는 항상 우리가 그 인에는 천간에 갑병무겸임이 계속 돌긴 돌지만 인월은 계속 1월달로 입춘월에 그대로 딱 고정돼서 안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수체역이다. 을도 비록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변하지만 월은 반드시 묘에서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기이론, 기로서 논하자면 갑은 왕, 을이다. 자, 기로 또 논하자고 한다면 갑은 을보다 왕하고 질로서 논하면 을은 갑보다 견고하다. 자, 아까
그 기와 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갑병 무경임 자 양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기고 을정기 신계 음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질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천간은 모두 양이지만 그 양 중에서 또 음양을 나눈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속서류론 속서는 그 당시 책을 얘기하겠죠. 속서에서 잘못되게 논하는데 자, 간목은 대립목이 되고 그래서 성에서 마땅히 배워야 되고 자, 을목은 아주 미묘한 묘목이기 때문에 어, 태이 막상 자, 이 위태로 와서 상하면 안 된다. 을목은 막 이렇게 보호해도 이게 이제 우리가 물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위, 부지, 음양지리자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자, 목으로 유추하면 여자 가지다. 다른 것들도 다, 그죠? 알 수 있다. 그런데 오직, 토는, 목화금수의 충기다. 그러므로 기왕의 사시, 어디에요? 사시에, 기생에서 왕한데, 자, 이 음양과 기질의 이치도 역동차론이다. 역시 이 이론과 똑같아. 그래서 욕학명자 명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간지지설을 간지의 설을 먼저 알고 그런 연후에 가히 입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요 다음이 2장이네요. 오늘 뭐 1장 하는 것 정도로 한번 자평진전 맛을 한번 본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앞부분에 처음에 이야기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음양과 동정, 그죠? 그리고 음양과 사상, 오행이 갖춰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1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평진전의 실질적인 우리가 활용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7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7장부터. 예, 7장부터 시작되고 그게 쭉 한 20장까지 이어지는 그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